연꽃님들, 연잘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애착유형 특집 영상이에요. 8월 1일에 온라인 애착유형 세미나를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렸었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회원 전용으로 원고는 올려놔드렸고 진짜 궁금하실 내용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차 보이시나요? 내용 너무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회피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썰로 풀 분은 그냥 회피형이 아니라 극회피형이에요. 애착유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잠시만 얘기를 드릴게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영상 보고 오신 분들, 칼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애착유형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진짜 무리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애도 인간관계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서의 애착유형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되면은 좀 더 지혜롭게 연애를 하고 맞춰갈 수 있게 되거든요. 애착유형이 서로 정반대거나 그러면 진짜 심한 말로는 상대가 좀 정신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서로 오해를 안 하고 잘 예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 가장 대표적으로 정반대인 유형이 회피형이랑 불안형이에요. 그런데 불안형 같은 경우는 진짜 로맨틱하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로맨스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나도 저런 거 해주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안형 분들이고요. 그리고 연락 문제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연애, 정말 사랑하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 라는 본인들의 기준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불안형만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본인이 생각해도 제가 구질구질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집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정말 마음을 준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이고, 흔히 말해서 그 연애 중에 너무 막 집착을 하시면 상대분이 너 되게 소설 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소설을 잘 쓰시는 분들이 불안형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불안형의 정반대가 회피라고 보시면 돼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그런 로맨스 영화를 보면 어떨까요? 회피형 분들은 로맨스 영화를 보면은 에이 저건 영화니까 저렇게 하지 뭐 실제로 사람들이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약간 오글거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달달하네 라고 생각할 순 있는데, 이거를 내가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해준다고 했을 때 오글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실행에 옮기려면 누가 엄청나게 떠밀어야지 본인이 직접 하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피분들 같은 경우는 표현도 되게 좀 힘들어 하고요. 확신 주는 말 같은 경우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못 해주겠는 거지. 상대가 듣고 싶은 걸 알아도.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회피형 분들이 또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속 얘기하는 거. 속 얘기하고 진지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가능하면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재밌는 얘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제 연애가 불안형 같은 경우는 1순위거든요. 근데 회피형은 연애가 1순위가 되진 않아요. 연애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연애 말고도 본인이 집중하는 영역에 뭔가 있어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게임이라든지 뭐 기타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랑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연애가 1순위가 되는 경우는 썸 탈 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연애가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썸 타는 게 되게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불안형 분들이 만약에 회피형이랑 연애를 할 때 생각하시면 좋은 게, 연애를 할 줄 모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연애를 하시면 편해요. 내가 서운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회피형 분들의 기본적인 행동들이 불안형 입장에서 서운하게 보일 만한 행동들이에요. 왜냐면 불안형 분들은 진짜 날 사랑하면 얘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회피형 분들이 해요. 근데 문제는 회피형 분들이 이게 안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연애를 해도 사랑해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안 하려면은 회피형 분들은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썸 탈 때만큼은 연애가 1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썸 탈 때 그런 거고 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거여서, 그래서 이제 썸 탈 때의 행동을 연애 이후에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조금 어렵고, 그 최근
최근에도 그 헤어지신 분 얘기를 봤는데 헤어진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랑 시작한 후랑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서운함을 얘기를 해서 상대분이 거기서 부담을 느껴서 헤어진 사례였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연애 시작 전이랑 연애 시작 후랑 연애를 시작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1순위가 되는 느낌을 못 받아서 불안형 서운할 수 있어요. 회피형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불안형 분들이 서운해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1순위였다가도 연애의 순위가 엄청나게 밀려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재회를 하려고 하면 뭐 연애를 하려고 하면 다 상대한테 맞춰줘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 사람의 마음을 저한테 잡아두고 싶어요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렇게 하세요예요. 근데 굳이 쟤를 저한테 잡아두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댓글다즈님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회피형인데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 안 보더라고요. 그쵸? 좀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없는 얘기들을 왜 자꾸 하지? 이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올리브팡님이 와 그렇구나. 썸 탈 때는 시간 내서 열심히 보러 왔었는데 사귀고 나서는 안 그래서 서운함이 쌓였었는데 원래 1순위였던 일이 썸 탈 때 잠시 저로 바뀌었었던 거군요. 이해돼요 이제?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회피형 분들도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새로 알아가는 거 그리고 막 설레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들이 낭만이 아예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썸 탈 때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좀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형 분들은 더 깊어지죠 이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깊어졌으니까 너도 나만큼 깊어졌으면 좋겠어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회피형은 그렇게 가면 이제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연애를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하니까 점점 막막해지고 좀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회피형 분들한테는 약간 애기 다루듯이 자꾸 오구오구 해주면서 끌어내야지 지적하고 막 서운해하고 너 잘못했어. 보통 사람들은 안 이래. 정말 사랑하면 안 이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형 분들이 약간이 아니라 진짜 연애 꼰대 기질이 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연애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연애를 하지 않는 너는 되게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시선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연애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서로에게 관점이 다른 거라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돼요. 내가 회피형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으면 회피형을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보통 불안형끼리 설레하지 않거든요. 서로 좀 약간 구질구질해 보이나 봐요. 불안형끼리 커플이 되는 경우가 첫눈에 외모에 반했을 때 빼고는 많지 않아요. 혹은 뭐 동아리 같은 데서 혹은 직장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이 사람 좋다를 느껴가지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한 경우 인성에 반해가지고 서로 대충 이렇게 연애하는 거 아니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감정이 발전한 경우 외에는 보통은 연애를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설레서 연애를 하면 회피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회피형도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되게 엄청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연애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썸은 타고 싶으니까 노력을 하는데 썸이 끝나기 시작하면은 좀 약간 노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던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에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요 연자 가이드 링크 보이실 거예요. 연애 자격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재회에 대해서 잘하고 싶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자 가이드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댓글 이벤트 공지도 있으니까 저랑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세요. 오늘 라이브에선 정말 많이 풀어드렸고 영상에서는 핵심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PD님이 편집을 되게 잘 해주셨을 거예요. 좀 어떠신가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신 내용들 댓글에 한 번씩 적어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